해당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슬기 배우님과 함께할 관객과의 대화는 준비된 질문을 먼저 진행하고 관객석으로 마이크 넘겨서 질문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 GB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께는 김슬기 배우님 소속사인 눈컴퍼니 7주년 기념 핸드크림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상문 감독님과 김슬기 배우님 만나볼 텐데요.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영화 고속도로 가족 만든 이상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영화 개봉한 지 이제 3년째가 되는데 저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그 관계가 무량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숙 역을 맡은 김슬기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극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저도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너무 재밌게 찍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잘 재밌게 봤습니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상영이 아니라 경계를 넓히는 상영회입니다. 이 자리는 배우 전문 소속사 눈컴퍼니, 여기 아주 좋은 영화관 시네큐, 그리고 제가 일하는 월드비전이 같이 준비한 자리인데요.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좀 벅찬 세상이잖아요. 근데 가끔은 나의 경계를 넓혀서 누군가에게 닿을 때 더 넉넉해지고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엄청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먹는 밥보다 친구랑 먹는 밥이 맛있고 혼자 뛸 때보다 같이 뛸 때 좀 덜 힘들고 서로 힘이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넓히는 경험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하고 마련된 자리인데요. 특별히 고속도로 가족은 경계를 정말 많이 넓혀주는 영화 같아요. 여기 사실 지숙과 기우 가족은 여기 계신 분들이 현실에서 마주칠 일보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실 일이 훨씬 그럴 확률이 높은 가족들이죠.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친다면 내가 이렇게 한눈에 바로 이들을 환영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감독님께서 각본을 직접 쓰셨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2000년대 초중반 이제 2010년도 요 정도까지는 되게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당시 때 이제 어떤 아기랑 엄마가 이제 차비를 이제 빌려준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7만 원이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게 완전히 시작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이 영화 치면 이제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족지도 가족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이제 그 가족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가족 사건하고 하면서 다큐멘터리 EBS에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유럽은 이제 그 집시 가족들이 있죠. 이런 저 가족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티브로 해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거의 이제 40에 가까워가는 한 남자로서 한 성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얘기를 이 영화를 빌미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그 혹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메시지는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하나의 마음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영화에선 구하잖아요. 이제 영화는 구하죠. 많은 영화들에서 어떤 히어로들이. 근데 그게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가?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월드 비전에서 같이 하지만 다 같이 모여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한 명이서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좀 관객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렬했을 때 그때 이 고속도로 가족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그 이제 네, 진행하게 됐고 그때 이제 뭐 계속 얘기할까요? 운 좋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라미란 선배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들었는데 라미란 선배께서 이 시나리오를 선택해 주면서 이 영화가 이제 급물살을 굉장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배우분들도 만나게 됐고요. 네. 네, 굉장히 또 모든 영화 뒤에는 또 놀라운 여정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지숙과 기우가 저희와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가 다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들을 토대로 시작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그렇듯이 특수한 이야기인 동시에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김슬기 배우님께는 어떻게 찾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들려주세요.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저는 처음 대본 읽고 굉장히 재밌게 봐서 제가 회사에 물어봤었어요. 이 대본이 왜 저한테 들어왔냐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고요. 이 영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해피엔딩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출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였어요. 네, 저는 잘 만든 영화는 다 그렇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감사하다 나에게 어떤 이런 시나리오가 왔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김슬기 배우님 연기 잘하시는 건 저희가 늘 알고 있었죠. 2011년에 데뷔하셔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 보여주셨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께서도 아마 지금 마음속에 내가 사랑한 김슬기 배우님의 캐릭터 하나씩은 다 떠오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오나귀 생각하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예능에서의 모습. 근데 저는 고3이 저의 영원한 퐁당퐁당 러브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 보시면은 우리 퐁당퐁당 러브와 풍파고 일장이 어쩌다 이렇게 고생길을 걷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캐스팅이죠. 사실 두 분이 다른 연기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어떤 스펙트럼의 연기든 다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 안에 이 두 분은 청춘의 이미지 너무 강하시거든요. 100년 지나도 청춘으로 기억될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좀 의외의 캐스팅이라는 반응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느낀 게 두 분뿐 아니라 배우분들 전체적으로 물론 다들 어느 역할 하셔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얼굴이 아닌 면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코미디 하드캐리 하시는 라미란 배우님 그리고 이제 최근 한국 영화에서 질 나쁜 아저씨 제일 잘하는 배우 이제 백현진 배우님 말할 것도 없고 의사가 돼서 이제 나긋나긋 말씀하고 계신 이용녀 배우님 사실 무속 전문 배우로 가장 알려져 계시고 또 이제 우지연 배우님 봤을 때 좀 반가우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이제 1,000원 깎아주는 착한 청년인데 가장 최근에 본 얼굴 이제 야당에서 재벌 2세 망나니와 그 전에 이제 설계자들에서 사이버 레카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흠칫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잠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만 손예원 배우님이나 안민영 배우님 같이 우리 너무 반가운 배우님의 모습 정말 보석 같은 배우님 모습들 또 그 포장마차에 칼 들고 특별 출연하신 황정민 배우님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팬으로서 굉장히 보는 눈이 즐거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게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감독님께서 배우분들 캐스팅하실 때 어떤 포인트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영화가 데뷔작인데 데뷔작 전에 이제 조 감독이나 연출팀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을 때 이제 그 배우분들의 이제 뒷모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코미디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컷하면요 한없이 우울한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 에너지를 자기가 막 우리 앞에서 막 그 에너지를 쏟아내고 카메라에서 컷하는 순간 세상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코미디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걸 되게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느끼면서
이 영화가 이제 독립 영화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저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하셨듯이 이제 독립 영화나 이제 연기를 이렇게 진지한 연기를 하시는 분들 처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라미란 선배님한테 제일 먼저 시나리오 줘줬는데, 라미란 선배님이 흔쾌히 나도 이런 거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그러면 캐스팅 이렇게 한번 계속 가보자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할 거야,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김슬기 배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그 전에 이제 항상 그 눈이 슬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슬기 배우님의 이제 다른 연기들을 보면서. 저도 김슬기 배우님의 퐁당퐁당 러브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기 배우님한테 시나리오를 줬었고, 슬기 배우님이 흔쾌히 이제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네. 네,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독님이 하시는 캐스팅을 더 많이, 더 오래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의 차기작이 더 궁금해지는데, 이 질문은 후반을 위해서 좀 아껴두고요. 지금은 지숙이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숙이를 생각하면 관객으로서도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지숙이를 연기하신 김슬기 배우님한테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연기하실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연기할 때는 남편을 보낼 때가 가장 많이 아팠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영선한테 걸리고 아이들 먹이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봐달라고 구걸하는 그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김슬기로서는 기우가 그 지숙에게 찍적될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제 그만. 이제 아기는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숙이를 가장 아끼는 사람의 당사자성 발언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은 관객분들에게도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김슬기 배우님을 통해서 만난 지숙이가 전 사실 마음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어딘가 살고 있을 것만 같고, 그만큼 너무 좋은 연기로 보여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딘가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이 지숙과 기우를 저희 현실에서 만나면 첫눈에 우리 집 오세요 할 수 있을까? 살짝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동안 어쩐지 아무도 밉지 않고 그냥 모두가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많은 관객분들께서도 비슷한 감각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제작진 분들과 배우진 분들이 그만큼 그 인물들을 관객들에게 땡겨주는 작업이 너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작진 분들과 배우 분들께서 그분들 안에서 먼저 경계를 넓히고 그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 잘 선행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두 분 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 안에서 경계가 넓어진 면이 있다면 어떤 면인지 이번엔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로서는 그동안 좀 이렇게 캐릭터가 선명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코미디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살짝 그 경계가 넓어지면서 연기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어떤 무언가를 연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존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살고 있을 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지숙으로 있으면 그게 대사가 있든 없든 그냥 뭐 여기서 눈을 깜빡이는 거나 숨을 쉬는 거나 다 지숙으로 그냥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제일 듣기 좋은 칭찬이 아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모두에게 다 이입이 되고 밉지 않다고 그렇게 평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감사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슬기로서는 이 작품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꼭 피로 맺어진 혈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어떤 사람이 화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가족의 형태를 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경계를 많이 넓혀주신 것 같고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도 같이 전달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답변도 들려주시죠. 그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아까 그 질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그러니까 뒷부분 보시면 지금도 저는 많이 들혼란스러워졌는데 만들 때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왜 그러냐면 만든 사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저 자체가 이제 이 영화를 그 질문으로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서 이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스스로 그 질문을 엄청 던졌어요.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정리가 된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함이 구할 수도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에 지금 다가갔어요.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그냥 질문만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질문 자체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컸었는데 스스로는 그런 답을 그러니까 이게 가깝지 않나? 좀 더 세상을 살아가는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를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이 기쁜 것 같아요. 두 분 안에서 먼저 넓어진 경계 또 그 안에서 좀 넓어진 세상이 관객들에게 또 그만큼 전해지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또 답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 넘겨서 질문 받아보겠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한 분당 하나씩만 간결하게 부탁드리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쪽에 모자 쓰신 분. 네. 아, 제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영화 보면서 뭔가 이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영화가 뭔가 좀 사실적으로 연출하신 것 같았는데 중간에 되게 그 텐트 속에서 댄스 파티 벌릴 때 이렇게 폭죽 터지고 보름달이 크게 뜨는 그 장면과 또 기우가 벤치에서 잘 때 이렇게 귀뚜라미가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그 두 장면이 뭔가 좀 판타지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 연출 속에서 그런 판타지스러움이 확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되셨는지랑 뭔가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셨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전혀 이제 다 이렇게 폭죽이 터지는 거는 이제 굉장히 행복한 장면을 극대화하는 환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우가 귀뚜라미를 보는 건 이제 외로움을 극대화하는 환타지일 텐데 이제 이게 영화적 이제 용어로는 이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이제 그 영화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오아시스에서 이제 그 설경구 씨랑 문소리 씨랑 키스할 때 혹시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죠. 갑자기 이제 코끼리가 나오면서 막 뭐 이렇게 해던 오아시스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면서 어떤 마술적인 어떤 판타지를 넣는 이제 요런 장치들을 제가 굉장히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다음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님이라고 있죠. 예, 그분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오마주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이제 요소여서 뭐 부담스러운 건 없고 저는 없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후의 불안들이 잘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봤고 그 영화 안에 그런 다큐적인 감각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영화 안에 다큐적 감각이 들어있는 게 저는 참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안경 끼신 여자분. 좀 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참 눈컴퍼니의 배우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강기루 배우, 지연 배우, 김슬기 배우, 그 밖에도 조연철 배우 되게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초대해 주셔서 무료로 귀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월드비전에도 감사드리고 눈컴퍼니에도 감사드려요. 어린이 배우들 연기하는 걸 보면 진짜 저런 배우들을 어디서 이렇게 구해내실까 싶어요. 늘 여기서도 은희하고 태기를 캐스팅할 때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하셔서 함께 작업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박다운 배우하고 서희수 배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희 역의 서희수, 이제 태기 역의 이제 박다운 배우는 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 람이라는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다음에 이제 영화가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캐스팅했던 게 이제 그 서희수 박다운이었는데 이제 크레딧 보면 이제 연기 학원들이 쫙 나와요. 한국에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아역 배우는 다 만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D님하고 저랑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중에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너무 귀엽고 그다음에 이제 박다운 군은 지금도 굉장히 둘 다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 당시 때 5살이었어요. 박다운 군이. 근데 이해를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연기 디렉팅을 이 친구한테도 하고 어머니한테 하면 어머니가 굉장히 잘 시켜줘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비결입니다. 네. 다음 배우가 울 때는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엄청 천방지축이어서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또 그 모습이 이제 어떤 연기적으로 갇히지 않게 저희가 오히려 더 그 친구가 더 자유분방할 수 있도록 서브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그 친구들이 사실 저희 영화의 정말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더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영화 실제 준비할 때 저희가 일찍 만나서 아이들이랑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텐트에도 좀 들어가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교감을 했습니다. 람이란 배우님이랑 김슬기 배우님의 아이들하고 엄청 잘 놀아줬어요. 현장에서 늘 이제 친구처럼. 그게 연기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거밖에 없다. 아이들과 친해져서 아이들이 내 앞에서 편한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살고 우리 영화가 살고 아이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같이 저희 배우들이 특히 근데 정말 라미란 선배님은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정말 아이들과 놀아주는 스킬이 어마무시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행히도 오늘 조금 뿌듯했던 게 은희 역할과 지숙 역할을 보는데 엄마와 딸이 좀 닮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엄마와 딸은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서 조금 분위기가 닮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했어요. 네, 그게 느껴졌어요. 네, 관객 감사합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이 성공적 배우 캐스팅의 이 보석 같은 판의 정점에 서희수 배우랑 박다운 배우가 계시고 또 그 노력이 너무
바깥까지 다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 촬영 기간이 코로나 때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붙여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면 사실 이제 월드비전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아동 보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철렁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또 주요 배경이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배우님들과 함께 안전하게 촬영하는 게 또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촬영장에 좀 특별한 에피소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부터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중요했고 스태프분들하고 저희 배우분들하고 그 부분을 이제 시작 때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이제 뭐 특별히 뭐 아이들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됐던 적은 없고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건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것도 라미란 배우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랑 피디님한테 와가지고 저 불타고 막 그 아이들은 이제 이입하잖아요, 연기를 하면서. 근데 진짜 아빠 엄마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그 장면을 찍을 때. 그래서 한번 아동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끝나고 촬영 다 끝나고 아동 심리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뭐 다행히 다 그 심리 치료사랑 연락한 결과 굉장히 문제 없고 다 연기로 인식한다 이런 결과를 받아서 굉장히 뭐 아이들하고는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역시 명배우 분들이시네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끝에 계신 남자분. 우선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연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 내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중심 인물은 은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은희의 시선, 은희의 말들로 이렇게 채워졌는데 은희라는 인물을 만들 때, 창작할 때 어떠한 이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서 은희를 만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은희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 유명한 송은희 씨에서 은희를 따왔고요. 제가 송은희 씨를 엄청 광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은희라는 이름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은희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좀 더 시나리오 상에서 은희 시점으로 돼 있어요. 은희 시점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배우님들이 이렇게 이제 캐스팅이 너무 훌륭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감독으로서 멀티 유스로 가야 돼. 다 주인공이야. 이 가족과 이 6명이 다 주인공이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이 캐스팅이 달라졌으면 진짜 철저하게 이제 제가 이제 레퍼런스로 잡았던 영화가 여행자라고 김세론 씨 나오는 영화 있어요. 굉장히 아역이 나온 영화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창동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금 맨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이제 캐스팅이 이제 훌륭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이 배우들한테 다 사연을 주고 각기 이제 분배를 하면서 가야겠다.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이 은희라는 친구는 굉장히 자기가 저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저는 그 영화를 썼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의 삶은 변하는데 그것들을 은희를 통해서 조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은희의 마음이 중간중간에 이제 은희가 느끼는 불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잘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른 인물의 감정을 이입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를 나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왓챠에 올라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은희의 관점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싶은데 이번에는 배우님께 질문 주실 분께 네, 그럼 저기 안녕하세요. 전 14년차 우수생 젤라또라고 합니다. 슬기님 MBTI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숙의 MBTI입니다. 모르겠으면 감독님한테 좀 참조해가지고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MBTI는 계속 바뀌지만 최근 MBTI는요 ISTP고요.
지숙이 MBTI는 I, N 아닐까요? N? 지숙이는 감성적이니까 F? F, P. 그 P일 것 같아요. 길거리 생활하려면 예, P여야 될 것 예, 같아요.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고. 네. INFP. 네. 피가 아니었으면 기후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진작에 떠났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생각보다 마지막 질문까지 이제 좀 받아봤는데 저희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 포스터가 아까 그 보신 너무 예쁜 포스터 이제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신 아름다운 포스터가 6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자리를 3개씩 뽑아주시면 그분들께 포스터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뽑으라고. 네, 이렇게 뽑아주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뽑아주시죠. 아니 반자석이 많아가지고. 네, 만약 빈자석이면 하나 더 뽑으면 되니까요. 네. 그냥 지숙이 배우님께서 3개씩 뽑으시면 됩니다. 저희 시험 공부가 아니니까 편하게 뽑아주세요. 학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앞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목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표시하지 마세요. 읽어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해서. 저는 이게 앞자리 분들이 목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서 그 랜덤으로 7번, 10번, 12번 하겠습니다. 네, A열 7번, 10번, 12번 손 들어주시면 포스터 전달되겠습니다. 7번, 10번, 12번 축하드립니다. 포스터 너무 예뻐요. 네. 네. 슬기 배우님도 세 자리 뽑아주시죠. 저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뒷좌석으로. 네. 갖고 싶은 분들 외쳐주시면 왜 곤란하게 하세요? H8? H8번. 이렇게 딱 팬분이 딱 이렇게. I12? I12번 손 들어주세요. I12번 나보다. 안 계시면 I12번이세요? 네. 네, 한 분 더. 24. 14번 계실까요? 2열 14번. 안 계신 것 같아요. D열 9. D열 9번. D열 9번 안 계십니다. C6. C6번. 와! 우리 관계자. 관계자. 네, 한 분 더. 한 분 더 뽑아보겠습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A5번. 네, 제일 앞자리에서 행운의 주인공 되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포스터까지 풍성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아쉽지만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아쉬운 마음들 더 있으실 텐데 그 이야기들은 이제 집에 가시면서 블로그, 인스타, 왓챠피디아 많이 기록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영화를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경계를 넓히는 방법이겠죠? 네, 이제 아껴뒀던 향후 계획을 질문드릴 시간입니다. 사실 그 영화 고속도로 가족은 기후와 지수의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지만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의 다양한 아픔이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왓챠피디아에서 제일 많이 본 얘기도 한국의 고뇌에다 히로카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저는 그만큼 감독님이 인간을 향한 시각이 너무 세심하고 풍성해서 차기작이 정말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작품으로 경계를 넓힐 예정이신지 차기작 계획과 함께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2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청춘물 하나랑 이제 지독한 또 이제 가족 얘기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 지독한 가족 얘기가 좀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조만간 곧 뵈서 또 이런 자리에서 얘기 나누면서 저는 그게 참 제 인생의 삶의 낙이거든요. 영화 보고 얘기하는 거. 참 즐겁지 않나요? 영화 보고 얘기하기. 그래서 영화 만드는 것도 참 즐겁고 영화 보고 같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눈컴퍼니 너무 감사합니다. 슬기 배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들도 다 감사드려요. 시네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이상문 감독님 작품을 언젠가 저희 극장에서 보게 된다면 또 집이나 이런 자리 있을 때 우리 오늘 기억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김슬기 배우님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 보여주시지만 항상 새로운 모습 보여주신다는 게 저는 김슬기 배우님의 저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제 연극 무대에 오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가 김슬기 배우님과 어떤 경계를 넓히는 만남들도 가질 수 있는지 계획과 함께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네. 최근에 서울 공연 꽃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마무리했고요. 아까도 누가 인사해 주셨는데 네 꽃의 비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 공연이 7월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꽃의 비밀. 그래서 혹시 또 지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또 봐주시면은 너무 재밌는 공연이라 좋을 것 같고. 채빈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단막극 촬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곧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극장에서도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 영화 마지막에 보면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GV에 오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항상 살짝 알려드리는데 우리 그 가정의 마지막에 불탔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씻어준다는 표현으로 감독님이 마지막 크레딧에 비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랑 대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잘 지내다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말씀해주신 연극 꽃의 비밀은 제가 여기 직전에 찾아봤는데 6월 7일 토요일 부천 폭삭골 문화센터 그리고 6월 13일 금요일 강동 아트센터 대극장 굉장히 동쪽과 서쪽에 나뉘어 있죠. 집 가까운 데로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NOL 놀로 이름이 바뀐 인터파크 티켓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진 감독님 연출작이라서 되게 인기작인데 마치 여러분을 위한 것처럼 티켓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근시일 내에 김슬기 배우님 또 보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저는 관객분들한테 역집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의 마음에 가장 남은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쓰이고 걸리적거려서 안 사라지는 이름이 있다면 저는 그 지점이 우리가 경계를 넓히기 시작할 지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멀게 느껴지고 좀 환영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옆에 서보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을 기념하며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진 찍기 위해서 자리를 좀 정리할 건데요. 여기 앞에 세 자리를 좀 이렇게 오늘 주인공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뒤쪽에 계신 분들이나 옆쪽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운데 쪽으로 좀 이렇게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들 이제 핸드폰 있으시죠?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한테 불빛을 비춰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끝에 계신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여기 통로 쪽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쪽으로 조금씩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굴 보이는 게 나는 조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레쉬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